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봄철입니다. 특히 이번 봄은 알레르기 증상을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해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재채기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이 증상이 헷갈릴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들은 가려움증이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네. 눈이나 코가 가렵고 재채기가 난다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 인한 알레르기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증상을 살펴서 적절히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3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3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 1인당 40만 원 지원 등 8개 분야 특별계층 지원 159억 원, 지역경제 피해 복구 232억 원 등입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분야의 예산을 쪼개다 보니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주 우진교통의 경우 14억 5천만 원의 특별 재정 지원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좀 더 과감하고 그리고 결단 있고 시의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편성한 3차례 추경 예산은 모두 3,856억 원. 도는 2월 예산과 예비비, 행사 취소 등 불효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의 추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별 추경을 하고 나서도 또 계속 어려움이 나타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의회도 경제 피해가 단시일 내 끝나기 어렵고 분야별 피해 시기가 다른 만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예산에 대폭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불효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요구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상의할 수 있다. 충청북도가 빠듯해진 살림살이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과연 청주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놓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별로 구상하는 방안은 각기 다르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은 대전과 세종,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이 철도망이 과연 청주 도심을 관통할지 여부입니다. 대전 1호선에서 시작된 노선이 세종청사와 조치원을 거쳐 오송에 이르는 건 사실상 결정된 것과 다름없지만 충북은 오송역 이후 기존 충북선이 아닌 가로수터널과 상당공원을 지나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노선안의 마련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과 대전, 세종이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는 이 안을 포함해 20여 가지 노선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당장 이번 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주관하에 3개 지자체가 논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충북이 다른 자치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그런 의미와 기능들이 있거든요.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이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여당 내 정책 조율과 속도감 있는 추진력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북 장애인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이번 21대 국회 당선인들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공동투쟁단이 충북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40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한테 차별받고 그한테 살아야 하는 건지 몰라요. 이들이 도에 제출한 정책 요구안은 크게 8가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과 이동권 확대 등 충북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산 문제로 매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저희는 20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는 시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 충북 당선인들은 어떤 공약을 발표했을까? 장애인 관련 지역구 공약은 총 9개로 당선인 8명 중 5명이 제시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시설 확충이 5개로 가장 많았고 금전적 지원이 3개, 이동권 보장 공약이 1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거북이 걸음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선거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는 남 올라가. 굉장히 더디게 가는 거죠. 이상적인 공약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공약 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약 이행입니다. 이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돼지로 축산업을 할 때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방역 등을 위해서 농장 식별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농장이라도 이 식별번호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진기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영동군의 한 돼지 농장. 인근 주민들은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 위에서 다 내려오잖아요. 우패스라든지 냄새라든지 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 냄새가 나. 사람이 살 수가 있어. 우리 지금 우리 동네 지금 물 다 사 먹어요. 물을 못 먹어서. 문제는 해당 농장이 무허가 시설이라는 겁니다. 영동군은 농장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위반으로 농장주를 고발해 농장주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장의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 졌고 사전심사 단계에서 영동군으로부터 농장 운영에 대해 조건부 가능 통보를 받은 데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도 미미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허가 내줄 조건이 됐는데 안 내주니까 자연적으로 불법이 된 거잖아, 제가. 내가 작성한 장소에서 허가 신청서를 낸 게 잘못된 거냐, 이거요. 그럼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무조건 안 내주는 게 맞냐. 군은 사전심사는 통상적 절차일 뿐 정식 허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해당 농장은 무허가 시설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돼지 출하 등에 필요한 농장 식별 번호만 있으면 축산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동군의 행정 조치가 먹히질 않고 있는 겁니다. 무허가 축산업으로는 농장 식별번호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항만 있으면은 농장 식별번호가 없으면 거래가 안 돼요. 그럼 못 하겠잖아요, 이게를. 현재 농장주는 영동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 이게 대법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1년 걸려. 그러면 한 3년, 4년 동안 우리는 똥물을 먹으란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현행법의 허점 속에 버젓이 영업하는 무허가 농장으로 인한 갈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하면서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창구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자가 많아지는데 올해는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1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15,000명대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는 3월부터 여파를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2달 만에 2,700여 명 급증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도 근래 들어 처음 2,000명을 돌파한 점 충격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10명 미만이 전체의 32.5%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지금 가장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 50명 미만이 30% 가까이 됐고 100명 미만 10.4%로 셋을 합치면 전체의 71.8%를 차지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한 달 새 101명 증가했는데 3월까지는 그럭저럭 버티는 모습 보였고 도소매업은 1,325명으로 2월보다 10.2% 상승하며 코로나19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512명이던 게 75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증가폭이 무려 50%에 육박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인데요. 3월에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이 2,200여 명으로 646명이나 늘었습니다. 3월이 이 정도니까 앞으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머뭇거림 없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겠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